홍기숙님인데요. 털이개처럼 생긴 건 어떤 때 쓰는지요?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털이개처럼 생긴 거 맞죠? 이제 우리가 털이개처럼 생긴 걸 보통 신장대 그래. 신장대 그러는데 왜 이걸 신장대라고 그러는지 저도 사실은 몰라요. 저도 사실은 모르는데 과거에 제가 처음에 무당이 됐을 때는 이렇게 이제 하얗게 생긴 이제 종이로 오려놓고 이렇게 대에다가 감아서 이렇게 하얗게 해놓은 거. 이건 이제 지방별로 법사님별로 조금씩 모양이 좀 달라요. 모양이 이걸 아주 더 뽀글이 파마처럼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종이를 좀 이렇게 넓게 해서 만드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모양이 있는데요. 제가 무당이 됐을 처음에 우리 충청도 지방에서는 이걸 조상가리대라고 그러세요. 조상가리대. 이 조상가리대라는 뭐냐면은 어떤 제갓집이든 무당이든 구슬할 때에는 반드시 이걸 들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통상 내리굿 할 때도 90%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걸 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조상가리대라 해서 일반인들 제갓집 구슬하고 나면은 이것은 반드시 태업을 했단 말이에요. 태업을 했는데 이 같은 조상가리대라도 조상을 가리 잡고 나서 이 조상을 여기서 가림을 했다 그래서 무당은 이거를 신당에다가 모셔놨어요. 신당에다 모셔놨는데 신당에다 모시면서는 이 조상가리대가 그 다음부터는 신장님을 모셨다 해서 신장대란 이름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제갓집 구슬할 때는 이걸 조상가리대라고 썼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제갓집들 구슬하면은 거의 경을 읽는 법사님이 경을 읽는 동안 90% 이상이 제갓집들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흔들리죠. 흔들리면서 이제 흔들리는 것은 이제 강이 내린다. 강이 내린다. 강이라는 건 이제 내린다는 말이에요. 내린다란 말인데 내리는 게 내린다, 강이 내린다 그랬어. 옛날에 촌스럽게 해서.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생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소나무가지를 써서 하는 거, 그건 보통 성주대라 그래서 성주대. 그래서 소나무가지를 썼어요. 그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집을 지면은 기둥, 석가래, 어떤 목재를 써도 90% 이상이 집을 지면 소나무를 써, 소나무. 그래서 소나무가 이 성주님 신체라는데, 성주님이 신체, 성주님의 몸체, 신체라 그래, 신체. 그래서 성주님 몸을 대신한다 그래서 솔가지를 많이 썼고요. 이 솔가지가 이제 와전이 되니까 대나무 가지를 가지고 성주대를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나무가지는 반듯하게 곧게 쭉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 해서 보통 천왕대라고 써서 천왕대. 그래서 지금도 많은 무속인들이 이 신장대의 대도 대나무로 써, 대나무로. 그 다음에는 구석에 가면은 마당에 천왕대를 세워놓죠. 이것도 대나무를 써요. 근데 이 천왕이라는 말은 선왕이라는 말로 같아서 과거에는 지금은 무당들 집에 간판이라는 것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간판이라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집집마다 대나무를 걸어놓고 깃발을 꽂아놔요. 깃발을 이때 하얀 기, 빨간 기를 꽂아놓게 되는데 충청도, 전라도 쪽에 남부지방에서는 대나무 끝에 가지가 있는 대가지를 썼고요. 서울 경기 지방에서는 대나무 끝에 가지가 달려있지 않은 그냥 대나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서울 경기 지방에서 대나무 가지를 쓸 때 이거는 천왕대라고 썼고요. 천왕대라고 썼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선왕 여기서는 이 대나무 가지에 이 솔가지가 대가지에 잎새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깃발을 꽂아올 때는 선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금 입은 표현대로 털이개처럼 사용되는 거, 이거는 보통 신장대를 주로 썼고요. 신장대도 반드시 이 종이로 만들어서 하얗게 된 거, 요거는
신장대라는 이름을 붙였고 과거에는 조상가리대다. 그래서 지금 무속인들도 저걸 들고 이렇게 내림굿이나 가림굿을 할 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그 조상을 가림한다. 그래서 조상가리대라고 쓰고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 제갓집들이 성주맞이, 터맞이 할 때는 성주대를 썼고요. 그 다음에는 집안에 무당들 집에 이 간판 역할을 할 때는 천왕대, 간판 역할 천왕대,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길목의 표시, 이것도 표시할 때는 선왕대라는 의미 썼어요. 다만 요거를 지금 무속인 여러분들 요걸 많이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를 제가 무속인을 하는 30년 전만 해도 많은 무속인들이 저걸 모셨어요. 저거는 특별히 백마신장의 상징으로 모셨어요. 백마신장으로. 지금 여기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털이개처럼 생겼죠. 오히려 이게 더 털이개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이 털이개처럼 생겼는데 이 여기 있는 이 털이 이게 이제 이거는 진짜 말총은 아닙니다. 진짜 말총은 아니고 인조 말총인데요. 과거에는 이게 진짜 말총이라고 그래요. 말총. 말총이라는 것은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말에 이렇게 이 목에 나 있는 갈기털이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꼬리에 갈기털이 있죠. 그래서 말에 있는 이 갈기털, 그 다음에 꼬리털, 이걸 다 합해서 총이라고 해요. 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말총이라고 해요. 말총인데 주로 이게 하얀 말에 꼬리를 써서 했기 때문에 이 백마의 총이다. 그래서 말총이다. 그래서 백마신장의 상징으로 저걸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백마신장으로 상징으로 쓰시는 분들도 없을 뿐더러 아마 만물상에서도 이걸 팔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중국 영화를 간혹 보니까 꼭 중국 모양에 보면 내시들이 이걸 들고 다니나, 내시들이 이렇게 하고 내시들이 이걸 들고 다니나. 그래서 저도 이걸 백마신장 상징으로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지만 제가 30년 전에 요걸 저도 그때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모셔놨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주 오래된 만물상에 재고로나 남아있으신 분 한둘 남아있을까? 지금은 백마신장의 상징으로 저걸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고요. 이때 말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총각김치라고 그러죠. 총각김치라고 할 때 이 총자는 말총의 총이에요. 말총의 총. 그 다음에 각이라는 거는 뿔각스래요. 뿔. 근데 이제 말총이 이렇게 모듬으로 모아졌잖아요. 모아져서 모을 총자를 써서 총각김치를 썼는데 뿔이 모아진 것처럼 이렇게 상투를 틀은 모양. 이 상투가 이게 총각이에요. 상투가 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각김치 하면 총각김치 이렇게 무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무 이파리가 이렇게 다 있는 이걸 총각김치라고 하잖아요. 이 총각김치라는 것은 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을 총각이라 하잖아요. 미혼. 근데 미혼은 상투를 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언어가 재밌는 것이 총각김치라고 할 때 결혼하지 않은 미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총각김치의 무 모양이 남자가 상투를 틀은 모양이다. 그래서 총각김치 할 때는 이거는 오히려 결혼을 한 남자의 모습이다. 이 뿔각자 쓰거든요. 이 모을총자 쓰고 이 모을총자를 쓰는데 원래 이 모을총자를 한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글로 이 말갈기털 총자를 쓰는 거예요. 말갈기털 총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총각김치 하면은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를 상상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총각김치의 원래 의미는 결혼을 한 남자의 상투 모양을 빗대서 이름을 지은 것이 총각김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총이라는 말은 말꼬리를 말하고 말꼬리에 털을 가지고 만든 털이개처럼 생긴 것은 백마신장의 상징으로 모셔놨는데 지금은 이 백마신장 상징으로 오히려 이 지금 하얀 털이개 종이로 만드는 털이개처럼 생긴 것을
백마신장의 상징으로 여러분들 신당에 보통 모셔놓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 털이개처럼 생긴 종이로 만든 것이 신장님, 백마신장님의 상징이 아니라 과거에는 조상가리대 역할을 했다. 그래서 내조상님을 가림해준 대나무, 내조상님을 가림해준 종이로 만든 대이기 때문에 보통 신장대로 모셔서 신당에다 상징으로 모셔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의미는 조상가리대, 여러분들이 조상굿을 하고 신굿을 하고 내림굿을 하고 가릴대들 하고, 그래서 아직도 충청도 쪽 전라도 쪽에서는 내림굿을 하면 저걸 들고 앉아있으라고 하시는 법사님 선생님들이 아직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한양굿 문화에서는, 한양굿에서는 이 신장대를 그냥 하나의 신당의 상징으로 꽂아놓지, 이 양반들이 백마신장의 상징이다, 신장의 상징이다, 이런 개념 자체가 특별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한양굿이나 이북굿 하시는 분들도 제갓집들 중에서 신가물이 세다, 몸주가 있다, 아니면은 약간의 어떤 조상이 휘감겨서 조금 귀신 들린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할 때는 저걸 들고 굿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어떤 때 쓴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건 아시고요. 과거에 충청도 전라도에서는 저걸 들고 그 집에 조상가리를 하는데 썼고, 일반인들도 몸주가 세신 분들은 저걸 들고 있어 막 흔들리다가 어느 경우 조상이 실려서 넋두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서울 경기 지방에서는 통상적으로 제갓집 굿할 때보다는 무당들 굿하는 날 신장님의 상징으로 모셔놓고, 어느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도 굿을 하는 와중에서도 신장님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 하얀 종이를 들고 그 신장님이 놓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장님의 상징으로, 그래서 이쪽에 왼쪽에 우리가 불상아리, 하얀 불상아리, 경상도 전라도에서 칠성항아리, 시주항아리, 이북 가신 분들 제석항아리, 제석단지, 불자단지, 시주단지, 시가열에 친정열에 이렇게 모셔놓은 하얀 단지는 불사할머니, 칠성할머니, 제석할머니 상징이고요. 이 털이개처럼 생긴 하얀은 종이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쪽에 신장님, 대감님, 장군님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과거에 우리 민족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모셔놓은 대신할머니, 산신할아버지, 장군님 같은 등불이라고 해서 신상이라고 표현하죠. 신상. 신상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어떤 등불의 형태가 많이 보급이 되지 않고 대량 생산이 되지 않는 그 당시에 신당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모셔놨던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